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윤중천 별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조사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검찰총장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 지검장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관련 일체의 흔적이 없었고 윤중천의 수첩이나 전화 기록에도 윤석열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에게 친분 있는 법조인을 묻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만난 적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적은 면담 보고서가 있어서 추후 윤중천에게 그렇게 답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피해 주민 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태풍 미탁 피해액은 울진군 750억 원, 영덕군 309억 원으로 주택 38채가 파손되고 1,900여 채가 침수됐으며 농작물 1,494헥타르가 침수 또는 매몰됐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하면서 지역에서도 열차 운행이 줄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경부선 KTX는 오늘 하루 152회에서 109회로 열차 운행이 28% 줄었고 새마을과 무궁화 같은 일반 열차는 126회에서 105회로 17% 줄었습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SRT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공항과 취수원 이전 같은 현안도 짚었지만 대구 홀대론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두고 여야 간의 대구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 조정안을 보면 대구가 87% 반영됩니다. 광주가 84%, 제주가 82% 이런 정도 반영이 됩니다. 서울은 제일 적습니다. 76%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걸 서울 홀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영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자체가 연도별로 지금 지난 정부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싸움을 의식한 탓인지 권영진 시장은 답변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줄어들진 않았는데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대구시가 광주와의 달빛 동맹, 지방 분권 참여 등 혁신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수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지적에 대구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신 정권 당시 만들어진 새마을 장학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많고 이마저도 규정을 어겨 지급된 점도 지적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 민간공항의 침체 우려가 있다며 이전지 선정만큼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서 과연 공항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나쁜 결과를 저는 갖고 올 것이다. 이전을 하더라도 뭐 입지라든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공항 기능이 제대로 갖추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2년 만에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의 부울경 합의 위반과 대구시청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이 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현안 질의보다는 여야 간 기싸움만 팽팽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경상여고 악취 사고와 석포제련소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해서 경상여고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가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행정제재나 처벌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도 물었는데 정 청장은 지난 4월 합동 단속에서 많은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계속 단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어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새마을단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단체는 독재 정권의 동원 수단으로 수십 년 동안 많은 특혜를 받아왔다면서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대구시가 5년 동안 저소득층에 장학금 8억 원을 주면서 새마을단체 장학금은 2배인 15억 6천만 원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시가 침체된 원도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사로 특화 거리와 안동 역사 부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도심 재생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도심에서 가장 낙후지대였던 신세동. 주민과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벽화마을로 탈바꿈하면서 이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노인들만 왔다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일이고 주일 아니고 방학 때가 되고 하면 관광객이 한 100명 이상 옵니다. 안동시는 신세동 벽화마을 성공을 마중물 삼아 한옥마을과 음식의 거리 사업을 끝낸 인근 중구동을 역사 문화형 시가지로 꾸밉니다. 내년까지 69억 원의 사업비로 태사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응부 문화공원에서부터 안동 역사 부지까지 280m를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와 가로공원 등 테마형 녹지 공간으로 꾸밉니다. 운흥동에 청년 행복주택과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 정주 인구를 확보하고 안막동과 태화동 취약지역의 주거 환경과 마을 기반 시설을 개선해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가장 큰 사업인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 계획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안동 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는데 내년 말 개발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020년 말 이전하게 되는 안동 역사부지 개발을 위해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시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침체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찬란한 신라의 역사를 빛과 영상으로 되살려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게 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을 김철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주 엑스포가 공을 들인 킬러 컨텐츠는 4가지입니다. 우선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관에 들어서면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7개 주제로 나눠 빛과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를 빛으로 연출하고 금관과 석굴암 등을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주타워도 13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맨 위층 신라천년 미래천년관에는 30분마다 사면에서 스크린이 내려와 불상과 성덕대왕 신종 등 융성한 신라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적인 콘텐츠로 재현을 해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현을 해낼 때 빛으로 좀 새롭게 미디어 아트나 영상으로 구현을 해내는 게 대부분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올해 엑스포의 최고 야심작은 2km 이르는 맨발 둘레길. 특히 야간에 조명을 따라 걷는 경험은 새로움을 선사하고 다른 나무가 붙어 자란 열리목은 새로운 포토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진화하는 상설 공연인 플라잉과 지상 82m 경주의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 그리고 가상체험 스튜디오도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신라 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다음 달 24일까지 45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칠곡군이 낙동강 평화축전 개막식에서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주면서 광복회 등 역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백선엽 장군이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인 간도 특설대 소속 토벌대원이라며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칠곡 군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외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군민증 수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구 촛불문화제가 오늘 저녁 집회를 열고 잠정 마무리됩니다.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는 오늘 저녁 228 공원에서 세 번째 촛불문화제를 열고 야외 집회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말마다 열렸던 촛불문화제도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내일 9차 집회를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